아니 언제까지 쇠소리 나는 밀크 스티밍 할 거야? 아니 언제까지 개거품으로 라떼 할 거야? 오늘 끝내자. 안녕하세요 바리바리 친구들, 커피 만드는 남자 쫑스타입니다. 드디어 제가 구독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영상을 5개 올리고 이제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저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서는 에스프레소의 기본적인 원리, 지하철과 찜질방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밀크 스티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밀크 스티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밀크 스티밍이란 스팀 노즐에서 나오는 압력으로부터 공기가 우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거품이 우유와 잘 혼합되면서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를 스팀 우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공기주입을 할 때는 우유가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공기주입이 되는 모습을 측면에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소리에 집중해 주시고 이 소리가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고요. 이 소리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위에서 기포방울들이 막 생기는 그 현상이 공기가 우유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표면에 기포방울들은 많이 생기지 않고 그냥 우유가 안에서 끓기만 하는 겁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스팀 노즐의 압력으로 인해 공기가 우유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유를 사용해 볼 건데요. 공기를 넣지 않게 되면 부피가 커지지 않고 공기를 넣는 순간 부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피를 키우지 않기 위해 공기 주입이 되지 않는 모습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귀를 찌르는 듯한 듣기 싫은 소리가 공기가 주입되지 않고 우유만 끓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기를 주입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있었던 우유가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거품이 형성되고 그게 거품이 형성되면서 이만큼까지 높게 차오르게 됩니다. 공기가 주입되는 소리는 귀를 찌르는 듯한 끼 되는 소리가 아니라 칙칙칙 되는 소리가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기 주입과 혼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의 타이밍입니다. 과연 공기 주입은 언제 해야 할까요? 밀크 스팀이 시작 전 우유의 온도는 0도에서부터 대략 5도 사이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보통 카페라떼나 플랫화이트, 카푸치노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55도에서 많게는 75도 선까지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0도에서부터 5도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의 체온이 36도, 36.5도, 37도 선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공기 주입은
내 손이 미지근함을 느끼거나 온기를 느끼기 전에 공기주입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공기주입을 하는 시간보다 혼합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품의 질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은 공기 거품을 여러 번 넣어서 혼합을 하는 과정에서 쪼개주는 게 좋은 밀크 스티밍을 만드는 방법이겠죠. 수많은 라떼아트 영상들이 올라오고 밀크 스티밍 하는 법, 벨벳 밀크 만드는 법, 그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왜 여러분들의 스티밍 실력이 늘지 않냐? 그것은 바로 각도 때문입니다. 스팀 노즐의 각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각도를 주고 밀크 스티밍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스티밍을 해오신 분들이거나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각도를 주면 회전량도 많아지고 그만큼 내가 공기를 넣음과 동시에 혼합이라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많이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머신마다 굉장히 가지각색으로 스팀 노즐의 압력이 다릅니다. 스팀 노즐의 압력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각도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 변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랫타이트라는 메뉴를 할 때는 스팀 피처에 굉장히 적은 우유로 밀크 스티밍을 쳐야 되는데 이때 각도를 주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공기 주입도 힘들고 혼합도 어렵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각도를 주게 되면 밀크 스티밍 할 때 굉장히 컨트롤 해야 할 부분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답 말한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각도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즐이 각도 없이 수직인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 각도가 수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인 상태로 피처도 앞으로 당기거나 앞으로 기울이지 말고 그냥 손바닥에 평평하게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평평하게 집어넣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 스팀 노즐에 한 마디만 미리 담그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한 마디까지만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먼저 한 마디, 한 마디 담그고 틀면 공기 주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틀자마자 공기 주입이 돼버리면 내가 얼마나 공기를 넣었는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틀자마자는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가 아닌 귀를 찌르는 듯한 그냥 우유가 끓고 있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마디를 넣고 아래로 공기가 들어간 소리죠? 그러면 다시 한 마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원하는 온도가 됐을 때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디 틀고 아래 다시 한 마디 끄고. 자, 잘 됐죠? 자, 수직으로 넣고 한 마디 틀고 아래로 그 다음에 다시 한 마디. 끓고.
하지만 이 영상 보시고도 분명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확실히 다음 편에서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